오늘 오신 분들 정말 개탔어요. 왜냐면 요번에 우리 이제 제품 강의 하실 분은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비전 강의를 하실 분은 우리 이제 센터에서 정말 잘 나가시는 정말 리더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개탄 걸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잠깐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인생을 잘 이렇게 성공을 하실 분들은,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을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면, 되게 본인도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되게 좋아하고요. 제가 이렇게 불러주면은 그 사람도 그게 자신감도 느껴지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잘 기억해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누구누구씨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상대방이 참 고맙고 감사하고 더 기분이 뿜뿜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오셨습니다. 강의하실 분도 오시고 제품 강의하실 분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다정 국장님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는데요. 벌교에서, 저 순천에서 정말 애터미를 정말 미친 여자 마냥 하겠다 하고선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다이어트를 저보고 어저께 제 뱃살을 꾹꾹 만져가면서 이 뱃살 어떻게 할 거냐고 나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법을 오늘 알려주기로 오늘 이 자리에 쓰실 겁니다. 우리 리더분들은 올라오시는 우리 김다정 국장님을 위해 큰 박수를 환영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정 국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교 희망센터 샤론로즈 마스터 김다정입니다. 저는 미용실을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23년 넘게 운영을 하다가요. 미용실은 제가 매일 문을 열어야 하는 노동 수입이고, 애터미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제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소득이라는 것에 비전을 받고, 이렇게 이제 애터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오늘 제품 강의는 제가, 성공을 했고, 제가 평생 이제 아이를 낳고 다이어트를 평생 했어요. 그 평생은 아니지만 아가씨 때는 되게 날씬했었는데 제가 아이를 셋을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둘, 셋 이렇게 낳다 보니까 5kg씩 찐 게 15kg 정도 이제 살이 불어나다 보니까 60kg 가까이 나가고 60kg 넘을 때도 있고 살을 빼도 3kg, 5kg 이 정도 빠져도 다시 쪄버리는 요요 현상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애터미를 만나고 애터미 제품으로 디톡스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디톡스를 하고 한 4kg 정도 감량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슬림바디 챌린지가 나오기 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4kg 정도를 감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슬림바디 챌린지가 나왔을 때 그걸 쉐이크랑을 먹고 이제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디톡스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먼저 보고 갈까요? 네. 왜 디톡스를 꼭 해야만 할까?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톡스는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속에 있는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내 몸속에는 독소를 제거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이제 디톡스의 원리인데, 최고의 디톡스는 바로
금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금식에 대한 거 잘 공부해 가시면 정말 엄청나게 좋은 몸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내 몸속에 독소가 쌓일 때 대청소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몸에 쌓여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저 기계 중에 믹서기 사용해 보셨죠? 믹서기. 근데 믹서기 사용하다 보면 빨리 끝내려고 막 더 많이 넣기도 하고 막 그렇죠. 아니면 계속 하죠. 그럼 밑에 모터가 어떻게 돼요? 따뜻해지다가 뜨끈해지죠. 근데 그래 한 번만 더 하자 해서 막 넣는데 그게 이제 타버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번만 더 넣어, 한 번만 더 넣어 막 하다가. 근데 그 한 번만 안 넣었으면 걔는 수명이 10년 될 수도 있고요. 15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이라는 그 순간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디톡스를 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을 관리할 때 그 한 번을 쉬게 해줘서 네, 그 과부하만 막아줘도 우리는 노화나 질병에서 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에요. 아, 그거 한 번 더 먹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 몸에도 과부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과부하가 쌓여서 내가 1년 만에 늙을 노화가 하루만 해도 노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정말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루 만에 1년치 노화될 것을 하루 만에 다 늙을 수 있다고. 스트레스 왕창 받고 과식하고 폭식하고 뭐 이런 문제를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령 내가 이거 너무 무리했어. 그러면 바로 해독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 이미 다 준비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찬스를 쓰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는데 이미 망가셨는데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디톡스를 통해서 다시 원래만큼은 아니라도 조금은 돌이킬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주기적으로 디톡스를 하는 사람들은 큰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릴 것 같다. 이 다 느낌 아시죠? 감기에 걸리기 직전에 어떤 본인만의 그 루틴이 있잖아요. 뭐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조해진다든지 근질근질 한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본인만의 뭔가 있어요. 그럼 그때 100% 걸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디톡스 하루 이틀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감기 거의 안 걸려요. 꼭 걸리더라도 쉽게 지나간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세 끼를 기준한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이 기준 냈을 때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하루 금식,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한 달에 2, 3일, 1년에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금식을 뭐 주기적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굉장히 깨끗해져요.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소하지 않고 그냥 방치된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는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 변화가 필요해요. 정말 내가 알레르기가 언젠가부터 생겼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분명히 30대, 40대 알레르기가 없다가 갑자기 50대가 되더니 복숭아 먹으면 알러지가 생기고 아니면 뭐 감을 먹으면 생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포가, 즉 혈액이 산도가 pH가 망가져서 세포도 바뀐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 몸의 체질이 알러지 체질이 된 거예요. 그것은 몸이 산성으로 기울어졌다는 뜻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물의 문제 중에 하나가 가장 큽니다. 미네랄이 부족하거나 물의 pH가 산성이거나 그러면 몸이 산성화된다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미 긁고 있다, 알러지가 생겨 긁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pH가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이미요. 그것은 증상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알러지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천식, 비염, 거기에 암, 당뇨,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몸에 변화를 지금 줘야 될 것 같아. 몸을 다시 세팅해야 되고 싶어. 라고 할 때 금식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금식을 한 3일 정도 하잖아요. 몸이 어느 정도 바뀌어요. 나는 정말 내 몸을, 내 위장이나 내 소화관을 세팅을 많이 하고 싶어. 일주일 정도 하시면 세팅이 팍 되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면 세팅이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디톡스를 되게 많이 시켰잖아요. 하고 나서 알러지 없어진 분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몸이 바뀐 거예요. 근데 몸을 바꾸기를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디톡스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암이 왜 생길까요? 당뇨가 왜 생길까요? 세포의 문제예요. 세포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은요, 결국 세포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 세포가 망가지거나 세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포를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이 금식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영양가가 있어야 뭐 관리가 되죠.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영양가 있는 좋은 것을 섭취한다고 한들 세포에서 흡수가 안 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짧은 금식들, 때로는 짧은 금식들은 우리 몸에 어떠한 영양 성분들이 흡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때문에 때로는 몸이 되게 말라서 살이 너무 안 찌는 분들도 디톡스가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위장이 세팅이 되면서 내 몸이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연추의 가장 기본 원리는 먹지 않는 금식에서 시작된다. 단식이라고도 표현하죠. 여기서 시작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뭔가를 먹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 상식이 되었어요. 만약에 암이 걸렸다. 암의 좋은 식이 뭐야? 이게 가장 많이 생각이 나죠. 반대로 암의 나쁜 음식이 뭐지?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거의 우리는 뭐가 좋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게 꽂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돈을 많이 지출하는 방향으로 많이 간다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먹어서 해결하지 마시고 독소를 제거하는 방식에서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넣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본 원리에서는 음식에 대한 어떠한 그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장 청소도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장이에요. 그럼 장이 깨끗해야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나무가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뿌리가 망가지면 이 나무는 금방 상해버려요. 그래서 나무 관리는 잎사귀 관리가 아니라 뿌리 관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장 관리 못하면요. 간도 망가지고 신장도 망가지고 뇌도 망가지고 면역 시스템도 싹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초점들이 있어요. 물론 뇌에 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위장에 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간에 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장에 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씩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톡스를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론 제가 그전에 설명을 쭉 했어요. 첫 번째는 간을 쉬게 만들어줘요. 어디를 쉬게 해준다고요? 간을 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회복이 되려면 음식 안 먹으면 위가 쉬는 거, 뭐, 이따도 말씀드릴 거지만, 당연하지만, 이 간이 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백질을 먹지 않거나 지방을 섭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간이 소화에 그걸 안 만들어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폭식해 오니까 사실 위가 병든다고 생각해 왔지만, 간도 병들어요. 그러니까 간이 망가지니까 지금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아토피든 당뇨든 고혈압이든 질병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시려면 간이 먼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야 갑상선도 좋아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뇌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장기들이 다 좋아질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이게 간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절대 몸이 나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디톡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간을 쉬게 만든다. 두 번째, 위장을 쉬게 만들어요. 하루에 위장은 8번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우리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먹고 점심 먹었는데 그 사이에 간식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날에 간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겠죠. 그거는 진짜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요. 소화액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습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장이 어떻게 되었어요? 한 번 먹을 거 2번, 2번 먹을 3번. 습관이 돼서 우리는 보통 배고프니까 또 먹어도 돼.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전혀 아니에요. 위장의 습관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위장의 어떤 신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루에 10번 먹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10번 먹어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감으로 간다, 이제.
그러면 나중에는 위장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한 번, 두 번 먹고 저녁 간단하게. 이것이 습관화돼서 배가 안 고플 정도가 되어야 그게 진짜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기하죠? 두 번, 세 번 먹어도 배가 고픈데 어떤 사람 8번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게 부족해서 배고픈 게 아니고 위장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를 쉬게 해주고 위 습관을 세팅해주기 때문에 디톡스가 정말 필요해요. 세 번째, 장을 깨끗하게 만들, 장 건강하게 만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면역을 올리려면 장이 건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에는 면역 시스템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관리 못하면 면역 무조건 망가져요. 장을 관리하려면 장 내에 좋은 미생물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장 내에 나쁜 지금 균이 지금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에는 좋은 균, 나쁜 균, 중간균이 있어요. 그거를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이라고요. 보통 많은 균 쪽으로 중간균인 얘들이 합세를 해버린다고. 어느 순간 유해균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중간균이 유해균을 합세를 하면서 좋은 균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장내 환경 어떻게 될까요? 장내 환경이 여기가 발효실이 돼야 되는데 화장실이 된다고요. 썩어 있는 막 이렇게 공간이 된다고. 방귀 이렇게 악취가 나고. 똥 냄새도 정말 많이 나고 뭐 이런 그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진다고. 나쁜 미생물이 많아지면 그래요. 자, 그때 우리 몸이 내가 안 하면 뭐를 하냐면 설사를 시켜버려요. 몸이 갑자기 설사해요. 왜 설사하냐면 나쁜 거를 보내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팅이 돼서 잘 맹장에서 유익균이 나와서 거기에 번식을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몸이 이제 하는 게 되게 예민한 사람들인데 둔해지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몸이 둔해지면 이제 나중에 설사하면 약 먹고 지사제 먹고 막 이러다 보면 몸이 이제 포기를 한다고요. 해독을 안 하고 너 알아서 해라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은 설사를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어. 그럼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디톡스를 해줘서 유익균을 다시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디톡스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오늘 우리 피가 어느 정도 깨끗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네, 정말 많이 깨끗해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건강 생활을 하면 피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톡스가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영상 잘 보셨죠? 디톡스의 필요성은 다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디톡스를 해서 살을 뺀 건 아니고, 디톡스가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비워주는 역할, 청소를 깨끗이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살을 뺐다고 하니까 저 여자가 60kg 나갔다고 하는데 상상을 못 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은 저랑 항상 같이 다니셨는데, 야, 난 네가 그렇게 살찐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 살 빼기 전에 제가 국장 승급할 때 사진인데요. 네. 한번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확대 좀 해주세요. 얼굴이 포동포동하죠? 네. 네. 일단, 저거는 이제 최대한 살이 티 안 나게 옷을 갖춰 입은 거고요. 다른 사진은 너무 좀 제 또 인격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저걸로 했습니다. 네. 디톡스는 살을 빼는 게 아니고 살 빼기 전에 몸을 청소해 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소화도 잘 되고 몸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할 때 흡수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제 디톡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저희 제품이 필요한 제품이 있어요. 메모하시겠어요? 제가 천천히 할게요. 사진 띄워주시면 더 좋은데. 네. 안 보이시나요? 잘. 일단 필요한 제품은 비타민 C 500 있죠. 저희 애터미 비타민 C 500 2박스가 필요하고요. 유산균은 1박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파인자임이 2박스가 필요해요. 그리고 차전자피 식이섬유 2박스. 그리고 ABC 주스 1박스.
그리고 차전자피가 이제 장 속에 들어가면 우리 장 속엔 돌기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젤리 형태로 변해서 거기 있는 독소나 찌꺼기들을 다 빼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차전자피는 장 속에 들어가서 40배 정도 팽창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항상 500ml 정도 더 마셔줘야 돼요. 그래서 텀블러가 슬림바디 텀블러가 필요해요. 750ml짜리 큰 거 있죠. 네, 그게 필요하고요. 요거를 이제 포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진 찍으셨죠? 총장님, 포장하는 방법 사진 한 번만. 사실은 이렇게 제품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집에 갖다 놓고 꺼내서 드시라고 하면 한 3일 정도는 챙겨서 드세요. 근데 디톡스를 하다 보면 뱃속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변비가 생기는 분들도 있고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고 귀찮아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포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라인은 이렇게 1일차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아예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이소에 가면 미니 사이즈 지퍼백이 있거든요. 거기 하면 딱 들어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장하는 방법은 제가 또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1일부터 3일차에는 비타민 C가 5포, 유산균 5포, 네, 차전자피 2포, 파인자임 2포. 4일부터 6일차에는 비타민 C 5포, 유산균 4포, 차전자피 2포, 파인자임 2포. 그리고 7일부터 9일차에는 비타민 C가 4포, 유산균 3포, 차전자피 1포, 파인자임 1포. 그리고 10일부터 12일차 비타민 C 4포, 유산균 1포, 차전자피 1포, 파인자임 1포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1일부터 12일까지 이렇게 드시면 돼요. 물은 아까 말씀드렸죠. 500ml 이상 마셔야 되고요. 차전자피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에 타거나 타서 놔두면은 바로 젤리 형태로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물을 너무 많이 붓지 마시고 물을 못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을 적당량 200ml, 300ml 정도 부어서 섞어서 마신 다음에 물을 좀 더 마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팁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디톡스가 끝나고 나면 저희 슬림바디 그 쉐이크가 있잖아요. 쉐이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몸에 영양 불균형 때문에 몸이 붓기도 하고 자꾸 뭐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뭐가 먹고 싶을 때는 차라리 물을 한 잔 드시고 아니면은 저희가 몸에 다 밸런스가 맞게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밥을 먹는다고 해도 예전하고는 틀려서 영양소가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애터미 나오는 식품들을 골고루 모두 칼슘이든 아니면은 멀티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미네랄류들을 많이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하면서 애플페논 그리고 보이차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사진 한 장만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8명 거를 지금 포장을 한 거거든요. 한 장 더 있어요. 네. 이렇게 저희 파트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8명 거를 미리 주문을 받으셔가지고 판매사 도전에 성공도 하셨어요. 이렇게 디톡스 제품으로 판매사 도전도 성공하실 수 있고, 저렇게 우리 그 부지코 가방 있죠. 저런 데 넣어드리면 또 들고 다니시다가 애터미가 또 홍보되는 효과도 있고, 저렇게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가 사장님들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많이 오셨네요. 아까보다. 오늘 디톡스가 뭐래요? 몸에 독소를 빼주는 거라 하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사실 내가 배부른 상태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집어 넣는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고통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포를 정말 잘 관리하는 게 우리 디톡스라는 거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몸도 디톡스가 됐고, 정말 많은 것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공을, 임페리얼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홍미영 본부장님이 정말 안내를 잘 해주시는데요. 그 안내하는 대로 정말 잘들 따라가셔서 모두 정상에서 만나는 그날 바라면서 우리 홍미영 본부장님 맞이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구로희망센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홍미영입니다. 네, 오늘 디톡스 강의 잘 들으셨어요? 저는 한 가지가 머리에 기억에 남아요. 우리의 장은 뭐 하는 곳이다? 발효실이다. 그런데 이 장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먹으면 여기가 뭐가 된대요? 화장실이 된대요. 여러분의 장은 발효실입니까? 화장실입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하게 발효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다이어트 디톡스를 제 파트너분들이 여러분이 하시고 와, 얼굴들이 형광등을 켠 것처럼 밝아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예뻐지는구나.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는 평생 이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를 셋 낳으면서 5kg씩 쪘다 그랬죠. 저도 셋 낳았거든요. 근데 가져서 10kg가 딱 불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10kg가 쭉 빠졌어요. 그래서 10kg 쪘다가 10kg 다시 쭉 빠지고 그 평생 저는 제 몸무게를 유지했어요. 아, 그런데 갱년기를 지나면서 딱 해마다 1kg씩 찌더라고요. 제가 60이거든요. 그럼 몇 킬로가 됐을까요? 네, 60kg가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죽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저도 디톡스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막 5포 막 넣어가지고 먹었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우리 다정국장님이 알려준 대로 했더니 먹는 김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우리 텀블러가 마시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파트너가 일반 그냥 시중 텀블러에다 타서 먹었더니 먹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우리 텀블러에다 딱 타서 먹으니까 돌돌돌돌 잘 넘어간대요. 그래서 아주 하기가 쉬웠대요. 저도 맛있고 괜찮네 싶었어요. 한 3일 했어요. 근데 막 이제 장을 청소를 해내다 보니까 3일째 되니까 꼬리꼬리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막 제가 요즘 후원을 많이 다니거든요. 불편한 거예요. 꼬리꼬리 하면 나 화장실 가야 되나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에 지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중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주가 지나니까요. 뱃살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거가 이미 장 청소를 해서 안 좋은 거를 싹 꺼내줬다는 얘기예요. 와, 디톡스가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근데 나는 후원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못하겠다. 아마 그 고비 4일에서 5일을 넘겼으면 제가 끝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혹시 정해진 스케줄을 제가 혹시 망가뜨릴까 봐 염려가 돼서 저는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 잔머리를 썼어요. 저는 매일 아침 쉐이크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가루로 된 건 다 넣습니다. 유산균, 비타민C, 홍삼, 파인자임, 스피룰이나 비타민 B 그 캡슐에 들은 것도 가루로 다 쏟아내갖고 다 한 통에 털어 넣어서 흔들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타먹는 쉐이크는 슈렉이 먹는 식사 같아요. 새파래요. 근데 제가 그거를 지금 쉐이크가 나온 이래로 애터미가 쉐이크가 나온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전혀 허기지지 않아요. 1시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나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정말 건강한 루틴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거를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유산균도 한 포 더 넣고 파인자임도 한 포 더 넣고 비타민C도 한 포 더 넣고 그랬더니요. 또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요. 리더분들은 활동이 많으신 리더분들은 조금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말끔하게 청소를 해내고 나면 굉장히 피부 광택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또 아까 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깨끗이 비워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다이어트 단계인데 거기에 온갖 건강한 미네랄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거 평상시에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신규 소비자들에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톡스로 직급을 가고 다이어트로 직급을 유지하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품 강의에 대해서 조금 부연을 했고요. 제 소개를 저를 처음 본 분이 혹시 계시나요? 굳이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정말로 아무 재주도 없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한 가지 제품 때문에 애터미를 알게 되었고 그 제품에 반해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고 애터미를 알아본 결과는 안 하면 나는 분명히 손해가 날 것 같다. 뭔지 몰라도 나는 이 애터미를 해봐야 되겠다. 나중에 후회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시작한 애터미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동안 많은 재산이 늘었습니다. 어떤 재산일까요? 네, 많은 이렇게 예쁜 파트너들이 생긴 게 저의 재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파트너분들이 이 일에 정말 가치를 느끼고 해야 될 명분을 찾아서 성공의 목표를 두고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정말 멋진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임페리얼까지 도달해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면 그 또한 멋진 훌륭한 성공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가 많아지나요? 떨어지나요? 떨어집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하는 우리는 좋은 분들을 계속 더해가면서 사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멋진 파트너들과 일하게 된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지금 몇 월이죠? 12월이죠. 와, 우리가 2022년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22년 첫 달에 멋지게 계획을 세웠었죠. 나는 22년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앞으로 23년, 24년, 25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 계획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신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우와, 멋지시네.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셨답니다. 저렇게 이루어지신 분도 있고 또 계획대로 조금 부족해요. 잘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궤도 수정을 몇 차례 하는 쉽지 않은 해였습니다. 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12월을 맞으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못했어. 나는 이거밖에 못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주저앉기에는 우리 갈 길이 너무 멀죠. 그래서 또 한 번 지나온 1년을 되짚어서 생각해보고 나는 2023년을 2022년에 배운 어떤 나만의 노하우로 23년을 더 알차게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12월이 돼야 되지 않을까. 계획이라는 거는 맞이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세우는 게 계획이거든요. 근데 계획 잡읍시다 하면은 꼭 그 달에 1일 날, 네, 생각 중이에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1월 계획이 준비되셨습니까? 얘기 상담 좀 할까요? 그러면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고민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분의 계획은 며칠 있다 나올까요?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닥치기 전에 미리 내가 지나온 전주, 전달을 배경 삼아서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그리고 다가올 달을 준비한다면 훨씬 알차고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월을 맞은 이 즈음에 여러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어떤가. 자, 우리가 작년 22년에 가장 우리들 사업의 변화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2021년하고 달라진 22년 우리 사업의 가장 큰 변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오프라인으로 전환된 거가 아주 달라진 부분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다가 오프라인으로 전화를 하려니까 지금도 빈자리가 많죠. 사실 이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차던 우리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는 온라인 안에서 아직도 안 나오십니다. 안 나오시는 분이 있고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억지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고 이 자리가 절실히 필요해서 뛰어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자, 어떤 게 내 사업에 유익한 걸까요? 아니야, 나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뭉쳐야 산다. 모여야 된다. 네. 세상 밖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맨날 저렇게 떼를 몰려다니나. 정말 징그럽게 몰려다닌다. 우리 석세스 세미나 하는 거 보고 기함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뭘 저렇게 모여서 허구 헛날 저 난리를 쳐야 되나. 저거 세뇌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모여야 될까요? 아시는 분? 네? 네.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왜? 혼자서는 약하니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트워크 자격증을 따갖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안내한 내 스폰서가 이 길이 안전해 그러니까 한 발 따라가고 내가 가보니까 이리 가는 게 아니라 이리 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글이 졸졸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약한 사람들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결국은 한 마리의 사자가 한 마리의 늑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잡아먹습니다. 네, 한 마리의 사자가 100마리의 늑대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우리는 호랑이도 사자도 아닙니다. 아주 나약한 소비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모여야 삽니다. 2022년이 저한테 준 교훈이라면 전 그거를 꼽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2022년이 2021년하고 달라진 부분.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사업에 획기적으로 사용되어진 큐레이팅이 있었습니다. 큐레이팅을 잘 사용해서 효과를 봤다 하시는 분. 네. 정말 그것들을 시도하기까지 우리 스폰서님들이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몇 달을 연이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보자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 거로 만들어서, 내 도구로 만들어서 내 사업에 정확하게 접목을 하신 분은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듣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육도 디톡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거를 다 배워서 너무 많은 거를 다 적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거를 적용을 해서 확실하게 결과를 만들어낼 건가? 그거는요, 디톡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강의 미팅 있습니다. 누구누구 강의하십니다. 강의 들읍시다. 그러면 이거 다 아는 건데 또 들어야 돼요. 얘기하는 거 뻔한데. 이거 과부하가 온 거예요. 디톡스를 좀 해낼 필요가 있겠죠. 빼내세요. 그분의 이렇게 많은 강의 중에서 탁 집어서 내가 취할 거. 나는 저분의 강의에서 어떤 거를 취할 거다. 우리 임페리얼 가신 이덕우 임페리얼님이 얼마나 많은 강의를 하셨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도 없는 강의가 있습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많은 강의를 하셨습니까? 근데 그거를 많이 들으시는 분이 1절부터 100절까지 다 읊어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디톡스를 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고객에 맞게 1절, 3절, 5절을 읊어줘야 될 분이 있고 5절, 9절, 12절을 읽어줘야 될 분이 있어요.
이 디톡스가 안 되는 게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디톡스도 필요가 하다. 그렇다면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 디톡스는. 네, 그 강의를 한 번 더 곱씹어서 내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다 메모하고 계십니다. 뭐 석세스 가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모하십니다. 근데 그 메모장을 과연 언제 돌아보시나요? 5년, 6년, 7년, 9년, 10년 하신 분들 교육 메모장이 집에 가면 이렇게 쌓여 있을 겁니다. 이거 뭐 하실 건가요? 갑오로 물려주실 건가요? 나는 저만큼의 노하우가 쌓였어. 그런데 왜 성공을 못 할까요? 네, 하나도 내 걸로 안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모든 교육을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자. 우리는 엄청난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좋다는 걸 다 내 걸로 못 만들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그게 어쩔 때는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분은 막 허리가 끊어지게 강의를 하시는데 하나도 내 귀에 안 꽂힐 때가 있어요. 내 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조용히 그분의 강의를 다시 한번 펴놓고 쭉 그 강의를 상상하면서 언더라인을 쳐가면서 읽다 보면요. 와, 이거네. 이 보석 같은 말이 왜 그날 내 귀에는 안 들어왔을까? 이걸 내 걸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한 권의 노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딱 한 권의 노트에다가 정말 회장님이 이 회사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 이 회사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회장님의 방향을 추려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이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명분이 정확히 서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성공자들의 강의를 가지고 몇 사람만 한번 내가 가장 애터미를 하면서 본받고 싶은 뭐라 그럴까요? 나의 롤모델, 그렇죠? 나의 롤모델의 강의에서 내가 꼭 가져가야 될 거를 한번 추려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저한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강사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내 걸로 취할 수가 없어요. 물론 들을 때 와 그렇구나 감동도 해요. 또 와 저 사람도 코 2개, 눈 2개인데 나랑 똑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강의에서 꼭 내가 건져가야 될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추려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공의 8단계. 이거를 꿈 목표부터 시작해서 결의결단, 명단 작성, 초청, 이 8단계를요, 다 요약을 해 보십시오. 딱 요만한 8줄로 요약을 하십시오. 그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꿈 목표 설정을 왜 해야 되는지, 결단 결의는 왜 해야 되는지, 여기서 뭐가 필요한지 이거를 정확하게 메모를 딱 한번 해보십시오. 이 모든 강의가요.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듣는 강의가 한 권의 노트 안에 쏙 들어갑니다. 모든 강의를 들을 때 그 노트를 들고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오늘만 유난히 들리는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포스트잇을 붙이십시오. 그래서 회사는 우리가 강사들도 들었던 강사분이 다시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전에 들을 때 그분한테서 못 얻었던 노하우를 오늘의 강의에서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포스트잇에 담아서 다시 그분의 그 강의 내용에다가 덧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이 일이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내 걸로 가져가서 진정 내 사업의 변화를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 많은 강의 속에서 그 노하우를 내 걸로 가져가는 사람이 자기만의 사업을 전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무조건 남 따라서 몰려다니는 떼거지가 되는 겁니다. 성공자가 될지 떼거지가 될지는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공의 8단계 다음에 또 뭐가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겁니까? A코어죠. 네, A코어. 이 부분도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저는 그 한 권의 노트를 가지고 추리고 더하고를 합니다. 결국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뭐가 가장 잡히냐면요. 결국은 시스템인이라는 게 잡힙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새로운 강의, 좀 더 막 재미있게 하는 강의, 뭐 획기적인 내용을 내놓는 강의, 막 이런 것에 와 하고 달려듭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 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내 거를 중심을 세워놓다 보면요. 결국은 비결이 시스템인이라는 게 딱 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모든 미팅에 내가 참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교육은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야 되고, 함께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방향이 잡히더란 얘기죠. 자, 이렇게 교육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들었던, 메모했던 그 깨알 같은, 어쩌면 주옥 같은 그 강의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적당히 크지 않은 노트, 도톰한 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각 강사들도, 저는 그래서 이 성공자 강의도 몇 분의 강의를 롤모델 강의로 이름을 딱 써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강의에 계속 제가 덧붙이기를 해봤습니다.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나는 이분한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리고 내 사업에 그걸 접목을 해본다면. 그래서 2022년에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소비자가 없는 분들은 소비자를 만들어야 된다. 소비자는 우리가 크루즈 타고 여행을 가지요. 크루즈를 띄우기 위한 물입니다. 네, 이 물이 안 찼는데 배를 띄우면 이 배가 뜰까요? 안 뜹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배를 만들어야 될 시기에 배는 안 만들고 물만 채우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물방울로 해서 그리라 그랬었어요. 이 물방울 속에다가 내 소비자를 넣는 겁니다. 이 소비자가 몇 명이나 돼야 될까요? 사실 이게 1번입니다. 기본. 나는 소비자가 50명이 있다. 손 들어 보실래요? 최소한 50에서 100명 정도는 소비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못 만들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만든 분도 계세요. 500명, 600명도. 근데 이제 이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냐면 만드는 것까지는 다 알아요. 소비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근데 이 소비자를 통해서 애터미의 터미수를 확장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서 또 간과를 하시는 거죠. 터미수 확장. 그러면 이 터미수를 확장하려면 이 물방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속 물티슈 한 박스 배달하고 있고 칫솔 1개 배달하고 있고 선크림 1개 배달하고 있고 계속 그러고 계셔. 5년, 6년, 7년째. 이 소비자를 만들어서 퍼미수 확장하는 게 관건이었어요. 퍼미수를 확장해서 여기 있는 물방울들 중에 널빤지를 찾아야 돼요. 널빤지를 찾아서 내가 배를 짓기 시작해야 돼요. 이 널빤지는 무엇일까요? 최소한 50가지 이상 쓰는 소비자들이에요. 수당을 받아가는 소비자들. 이 널빤지들이 이제 이 널빤지는 몇 장이 돼야 될까요? 수당을 받아가는 이 널빤지가 배 밑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고객, 터미수가 확장돼서 50가지에서 100가지를 쓰는 고객, 이분들이 이 널빤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널빤지가 배 밑판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객실을 만들 수가 있어요. 50가지에서 100가지 쓰시는 분이 약 20명 이상, 최소한. 내 소비자 20명 이상은 알찬 VIP 고객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리가 되시는 분은 오토 판매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널빤지가 만들어지면 이제 서서히 크루즈의 면모를 갖추는 객실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누굴까요? 그렇죠. 판매사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숫자에서 추려지고 다시 추려져서 판매사, 나와 함께하는 판매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약 10명 정도 제가 그려놨네요. 요런 모양새가 나와야 됩니다. 이 판매사들에서 다시 그 다음 층이 만들어지죠. 누구죠? 팀장. 사실은 한 6명 정도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를 봐야 됩니다. 아, 똑같이 소비자로 나도 애터미 제품 썼는데 요렇게 만들어지네? 이 그림이 보여져야 됩니다. 소비자들한테.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내가 만약 이 소비자들하고만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 소비자들은요,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요, 애터미 하면 10억 준대. 크루즈 타고 유럽 여행 간대. 근데 그건 동화 속 이야기예요. 아, 그런 일도 있구나. 아무도 공감을 못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크루즈 타실 겁니까? 네. 크루즈 타시기 위해서 소비자를 이렇게 만드실 겁니까? 그 만든 소비자에서 선별하실 겁니까? 네. 서비스 확장을 하려고 그 고객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여기로 따라오는 분이 있고 못 따라오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백날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나라님이 10년을 교육해서 못 바꾼 분이에요. 그걸 본인이 바꾸겠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거는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분은 아, 네, 고객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필요한 물건 쓰시게 하세요. 그래도 안 떠나요. 애터미 좋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다음 주자들을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이 파트너들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계속 뛰는데 시간을 버리면요. 이 파트너들을 도울 시간이 그만큼 뺏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 계신 분들을 안내하고 이분들이 더 여기 있는 파트너들을 끌고 갈 수 있게끔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분들을 안내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머물고 있으면 이분들의 안내를 못 해요. 시간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나의 할 역할을 잘 생각하시고 정말 온전한 크루즈를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계획, 정확한 목표 이것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큐레이팅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큐레이팅 이후에 그 큐레이팅해서 만들어진 그 자료들을 가지고 나는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 하시는 분요. 저희 구로희망센터에서는 요즘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연주 본부장님이 자꾸만 뭘 만들어내신다 그랬죠. 큐레이팅한 자료에서 그 고객님이 더보기 해서 가서 보면 보이죠? 그분이 선택한 게 쭉쭉쭉쭉. 보통 한 70가지 이상을 선택하신 분들 굉장히 양질의 고객인 거죠. 그죠? 이 고객님들이 보통 연간 가져갈 수 있는 1인당 개인 가져갈 수 있는 수당이 얼마 정도 나와요? 약 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년에.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이 몇 명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니즈를 환기시켜 줍니다. 그랬을 때 소비자가 아, 마트 체인지 해야겠네요. 스스로가 선택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렇게 풀어드렸더니 어머 마트를 제대로 바꿔야겠네요. 자기가 카탈로그를 막 뒤져봐요. 오늘 뭐 살 거 있나 하고. 그런 상황으로 스스로가 옮겨가도록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쇼핑몰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컨택한 거를 체크한 가지수를 다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그리고 결제를 해보세요. 가상 결제를. 그렇게 하면 결제가 딱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주문 내역서를 출력하세요. 주문 내역서를 출력하면 그분이 선택한 항목이 그 안에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터미스 확장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70가지를 온전히 다 바꿨을 때 당신 소득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써서 이 소득이 되는 것을 확신하면 누구에겐가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 일이다. 쉽죠? 쉽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주문 내역서에다가 뭐를 하느냐. 이 사람이 오늘 해모임을 구매했어. 그럼 여기다 날짜를 쓰세요. 12월 3일. 이 사람이 멀티비타민을 구매했어. 12월 4일. 이 사람이 밀크시스를 구매했어. 12월 5일.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사람이 재구매할 때 여기다 또 기록하세요. 이건 이 사람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구매 주기가 보여집니다. 이 구매 주기는 2월 5일이라고 칩시다. 이 구매 주기는 더 이상 당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포인트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소개하는 거죠. 나와 같은 소비자를. 그랬을 때 구매 포인트가 확장이 되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이제 큐레이팅에서 나아가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여기서 체크해도 되는데 저걸 왜 할까? 저는 항상 그래요. 스폰서님이 뭘 하라고 던져주면 도대체 왜 또 저걸 만들었을까? 바빠 죽겠는데. 근데 뭔가 답답하니까 만드신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잘 활용해 보라고. 우리는 다리 뻗고 잘 때 그분은 다리 뻗고 못 자고 그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왔어요. 필요하니까. 그 같이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어제 고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보는 것보다 이걸 보는 게 훨씬 눈에 잘 들어온다. 나 저렇게 뽑아줘. 그래서 어제 즉석에서 뽑아드렸어요. 자, 우리는 도구가 잘못되어서 세상에 도구를 내려놓고 애터미를 잡았습니다. 다시 애터미 안에서 애터미에 수없이 많은 애터미 하는 사람 중에 하다가 포기한 사람도 수두룩한데 그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했는가? 애터미를 하기 위한 도구가 무엇이었는가? 그것 중에 우리 스폰서님들은 우리에게 큐레이팅을 제시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2022년에 제대로 활용을 못 하셨다면 2023년에는 좀 더 다시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진짜 이렇게 큐레이팅도 다시 내 걸로 만들어 가고 이걸 더 발전시키는 방법도 생각하고 그리고 1년 내내 듣는 그 교육을 좀 더 엑기스를 뽑아서 내 걸로 가져간다면 이 12월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임페리얼이 될 때까지 배웁니다. 그렇죠? 뭐 세상을 배운다기보다는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아는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다 아는데 내 파트너가 듣게 하기 위해서 나는 또 가서 듣습니다. 그저께 오토 판매사 강의에서 김경희 이사님이 그랬죠. ABR이라든지 모든 아카데미에 내가 초대한 신규보다는 초대한 내가 가서 그와 함께 그를 안내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내가 더 확실하게 배운다고. 그래서 내가 변한다고. 이 모든 교육에서 나는 내가 변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배웠어요. 배웠으면 이 배운 걸 가지고 계획을 짜봐야 됩니다. 변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계획을 안 짜는 분은 안 변하고 싶은 거예요. 또는 나는 가만히 있고 남이 변해서 나의 변화를 끌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분이. 아무 짓도 안 하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정신병자랬어요. 네. 우린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자, 나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2022년에는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2023년에는 그 부족한 걸 나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계획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획했다면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작전을 세워야 됩니다. 작전, 전략이라고 말하겠죠. 이 계획하고요, 실행해서 작전, 전략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공하고 싶대요. 그래서 계획을 잡으려면 계획도 막 누가 봐도 삐까뻔쩍하게 계획을 세워놔요. 막 몇 월 달에 뭐 가고 몇 월 달에 뭐 가고 막 어떻게 하겠다고. 근데 전략이 없어요.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실패입니다. 이 전략을 짜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폰서 파트너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일이 힘든 이유가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서 힘들고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서 힘듭니다. 또 하나는요. 정해진 룰이 없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문 열었다가 저녁에 문 닫는다고 하대요. 누가 열으라고 안 해도 열고 누가 닫으라고 안 해도 자기 혼자 닫아버린대요. 이게 분명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또 가끔 여기까지는 잘 하시더라고요. 저기요, 스폰서님, 이렇게 해서 상담 좀 하려고요. 보면은 이래요. 그럼,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다시 계획 잡아봅시다. 이분은 만날 수 있는 시간대가 내가 보기에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름 놓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을 공략할 시간대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분을 시스템으로 안내할 수 있을지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또 잘해요. 근데 뭐가 안 될까요? 실행했어요. 검토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패하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말도 안 해요. 아무 결과가 안 만들어지고 그 계획이 왜 실패가 됐는지 여기서 얻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분명히 여기까지 해서 얻어야 될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얻어야 될 걸 얻지 못하고 그냥 실패로 끝나버리니까 낙오자가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몇 달, 몇 년을 막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요. 요 단계에서 많이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끌어낼래도 안 끌어내져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가서 봤더니 제가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됐네요. 이 친구하고 약속은 저녁보다는 아이가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오후 시간에 잘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일에 바빠서 이 친구를 자꾸 저녁 약속을 잡으려다 보니까 실패를 했네요. 이 친구는 남편이 저녁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인데 제가 이 친구 시간을 잘못 잡았네요. 뭐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 당장은 직장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맨날 평일날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안 생긴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이 친구를 토요일, 일요일 날 공략을 해야 되겠어요. 뭔가 색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검토를 통해서 스폰서님하고 다시 그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1년 동안 했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거리가 잡힐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수정이 들어가야 돼요. 수정. 이 수정을 안 해요. 그러고 다시 옛날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해요. 왜? 우리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수정을 안 해요. 이 수정은 분명히 스폰서의 피드백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안 거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수정 받기 싫어. 난 나 하던 대로 할 거야. 그리고 얘기를 하면 제가 어때서요? 아유, 제가 뭐 실력이 안 돼서요. 아유, 제가 시간이 안 돼서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제가 뭐가 어때서요? 자기 변명을 여기서 굉장히 하게 되죠. 이건 자기 변명입니다. 결국은 실패에 대한 자기 변명.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좀 잡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까지 상담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자, 배우고 계획하고 실행해봤어. 제대로 안 됐어. 검토해봤어. 아, 문제점이 나왔어. 그래서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스폰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스폰서님 동행도 제가 꼭 일주일에 한 번은 받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 도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저앉습니다. 한 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그래서 하였다고 다짐해놓고 그 다음날 보면 얼굴이 노래 갖고 다닙니다. 다시 하려고 생각하니까 깜깜해. 또 부딪힐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주먹을 물끈 쥐고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야 됩니다. 꼭 한 번 작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한 사람이라도 한번 내가 이겨보는 작은 성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작은 성공을 경험할 때까지 스폰서 손을 꽉 잡고 동행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일수록. 그거를 경험하신 분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잘 하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멋진 리더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 후원을 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 후원을 받으십니까? 저는 이 군번에도 제가 힘들면 스폰서님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후원 요청합니다. 제가 말을 못할까요? 설명을 못할까요? 안내를 못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터치하는 부분과 스폰서님이 터치하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매번 도와달라고 앵앵거릴 수는 없죠. 이 군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폰서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저거구나 라는 거를 발견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가장 멋진 후원은 우리 유경희 총장님하고 벌교 갔던 부분이에요. 거기서요, 총장님이 이 소비자를 앉혀놓고 저건 막 얘기를 하는데요. 저거구나. 우리 큐레이팅 막 배웠을 때였어요. 뭐 신규 생초보예요, 생초보. 생초보를 데리고 거의 1시간 이상을 저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옆에 서서 이렇게 보면서 감탄했어요. 저거구나. 저게 얼마나 힘이 들까? 계속 저렇게 말을 하려면. 근데 저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총장님 후원을 이렇게 받아볼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후원의 방법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또 작년에
획기적인 후원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오현주 본부장님을 제가 신규 파트너 미팅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모든 파트너들을 다 만지고 스킨십하고 해줘가면서 터치하면서 쉴 새 없이 말을 하는 거를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 좀 싫거든요. 성격상 말을 좀 많이 안 하는 편. 집에서도 남편은 쉴 새 없이 떠들고 나는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한마디 툭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바뀌었어요. 제가 남자고 우리 남편이 여자 같아요. 근데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면 방마다 다니면서 아이들을 다 만지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면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파트너를 만나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만지고 터치하면서 다 얘기하고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그거를 하더라고요. 아, 난 저게 부족하구나. 누가 보여주기 전에는 내가 그게 부족한 걸 모르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 거를. 그때 배웠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두 건의 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변화를 일으키는 후원은 어떤 후원입니까? 우리 일이 후원 사업입니다. 근데 확실히 나를 변화시킬 한 번의 후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받을 것인가? 어느 때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후원을 한번 경험할 것인가? 그런 경험을 꼭 하셔서 여러분 걸로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습니까? 어제 고로 미팅을 하는데 어렵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쉽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월트 디즈니 아시나요?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또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 저기를 만든 분이죠. 만화 주인공을 아기 돼지 삼형제도 그분이 그린 거더라고요. 만화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가난한 목수 아들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만화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만화가를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신문사에 취직해서 만화가가 됐는데 또 몇 개월 만에 해고됐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남의 지하 창고에 들어가서 정말 근근히 누가 주는 일거리로 만화 그리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지하 창고다 보니까 어떨까요? 컴컴하고 축축하고 거기엔 뭐가 우글거려요? 쥐가 우글거리니까 징글징글하게 쥐가 우글거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내 집인 걸 어떻게 해요?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우글거리는 쥐들하고 지내다가 나중에는 야, 니네 지겹지도 않냐? 잠 좀 자라. 나도 좀 자자. 아유, 제발 나 좀 살려주라. 기왕에 한 집에 살게 됐으니 우리 제발 좀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막 쥐들한테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쥐들이 쭉쭉쭉쭉쭉 하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근데 문득 그게 귀여운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싫은 사람하고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징그러운 쥐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쥐의 귀여운 부분이 보인 거예요. 어디가 보였을까요? 귀. 귀가 보인 거예요. 그걸 만화로 그린 거예요. 데이트를 친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소비자, 여러분이 만나는 파트너, 징글징글합니까?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모른 체하고, 무시하고, 저잘난 체하고, 징그럽습니까? 그래도 대화를 해보시면 이 미키마우스의 귀가 보일 겁니다. 네. 이 귀가 보이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귀엽게 보이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랜드가 탄생을 하고 미키마우스가 탄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쩌면 쥐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랑 다르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나랑 다르니까. 그런데 그의 장점을 바라보려고 눈을 바꿔 뜨신다면, 네, 그 모든 부분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획기적인 어떤 부분이 보여질 겁니다. 스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폰서 징그럽습니까? 눈만 뜨면 잔소리해. 그 스폰서가 나를 가장 성공시키려고 하는 분입니다. 나한테 잔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내 성공에 관심 없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스폰서님의 배울 거리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난 저분한테서 뭘 배워야 되는가? 저분의 어떤 점을 활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 사업이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이야기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2023년이 정말 멋있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저 또한 새로운 이야기를 쓸 겁니다. 제가 요즘 한 파트너를 후원하기 시작해서 그 곳이 후원하는 곳이 지금 2곳, 3곳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살이 속속 빠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파트너들이 늘어나고 소비자가 늘어나고 오늘 아침에는 소비자가 연락을 했어요. 오늘도 오시나요? 그러고. 네, 갑니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내가 오는 날을 기다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구나. 가야지. 무조건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지경이 넓어지는 여기저기에서 둥글둥글 작은 점이 그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탁 떨어져서 이 점이 점점 커져서 군락이 되고 탁 떨어져서 이 점이 점점 커져서 군락이 되고 그죠? 여기서 또 톡 떨어져서 이렇게 가서 커져서 군락이 되고 이거를 전도 용어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들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씨 하나가 톡 떨어져서 여기서 점점 큰 들불로 번지는 것. 이런 조직이 여러분들 조직에서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진짜 큰 나의 조직의 성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총장님, 사실 오늘 총장님이 일본 다녀온 이야기 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들 들으셨죠? 들불. 정말 마지막에 멘트 너무 좋죠. 들불. 내가 정말 누군가의 들불, 정말 씨앗의 하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들불의 그 햇불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조금 있다가 스피치 할 거는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다들 준비하세요. 오늘은 제가 손 들으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찝을 거예요. 오늘 제 맘이거든요. 자, 오늘 유경희 총장님 모시고 일본 다녀오신 그 정말 멋진 말씀을 듣겠습니다. 유경희 총장님 나와주세요. 날씬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옷을 어떤 거를 선정을 할까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옷을 갈아입었어요. 뭐 때문에? 우리 다정국장님하고 통화를 한 관계로 포장을 해야 되겠다. 포장하면 여자들은요, 많이 포장이 되거든요. 될까, 안 될까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진을 공유를 하려면 적나라한 걸 보여줘야 돼요. 과거의 모습.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와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됐을까?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일본에 가서 그걸 했거든요. 저녁마다 우리가 미팅을 하게 되면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예, 삶과의 전쟁을 늘 해야 되는 입장에서 왜냐 어떤 분야의 성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첫 번째 기본이 자기 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 모습이 펑퍼짐에 있고
내가 나를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전문 분야에 정말 과연 나 성공했어요 라고 설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관리를 잘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늘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은 봐줄만 하죠. 배에다 힘을 좀 주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처음에 우리 슬림바디 챌린지 할 때 도전하셨던 분, 첫 해, 1회 슬림바디 챌린지 할 때, 별로 없네요. 우리 그 신설동에 있을 때 단체로 운동도 하고, 그 그룹으로 이렇게 뭉쳐서 도전을 했던, 그때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너무 이뻐요. 제가 다이어트가 딱 되면 뭐가 서냐? 저는 코로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코가 낮아졌다 그러면 살이 찐 거고 좀 날카롭게 보인다 그러면 다이어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 처진 거는 우리가 애터미 화장품이 너무 좋아서 모두가 탄력이 생기고 끌어올리는 그런 법칙을 우리가 말로 뭐죠? 중력에 의해서 이게 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장품에 의해서 모두가 올라가니까 탄력 있는 피부를 갖게 되니까 진짜 내가 다이어트를 계속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 사장님한테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국에 들어가면 저녁 미팅에 가능하면 안 먹겠다. 제 성격이 앉아있으면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는 협력을 해줄 파트너들에게 총장님 드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도록 이 사진을 파트너들한테 보여주고 이 모습으로 나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협력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즐겁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물만 먹어도 살쪄요 하는 사람들 보면 간식을 여러 번 먹고 있거든요. 먹는 것이 바로 살로 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정말 지난번 10월 달에 한 번 가고 11월 달에 한 번 갔잖아요.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면 반드시 결과는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을 한 거잖아요. 제가 2018년도에 아마 성공의 길을 하려고 일본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막연했거든요. 왜냐 우리가 정말 그 명강사는 명청중이 만든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나는 할 말이 별로 없고 오늘 너무나 막연한데 딱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빛을 보면서 호응을 하는 그 부분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경험을 했던 그런 노하우가 방출이 되게 돼요.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갔는데 딱 올라갔는데 너 어디 한번 해봐. 잘하나 보자. 이렇게 째려보는 눈빛이 시선이 딱 오게 되면 완전히 머리가 이제 완전히 꼬이면서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그랬었어요. 반응이 별로 없고 우리 회장님도 일본 강의가 이번에 그 지사의 대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장님이 일본에 이렇게 강의를 와 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일본은 힘들어서 못한다고 안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예전에.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달라졌더라고요. 우리 너무 조용해요. 우리 라인 미팅. 제가 조용해서 그럴까요? 제가 낮아서 그런가요? 진짜 막 열정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너무나 조용한 분위기에서 항상 몇 사람만 주도적으로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다 알려주고 정말 너무나 오늘 강의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 아닌가요? 저도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남은 시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 계획을 세우면서 이 강의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가슴으로 와닿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 막 불타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조용한 거를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끌어올리는 이 감정을 끝나고 나면 스피치로 방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와의 약속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지 나와서 잘난 척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을 알려드릴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 자리에 섰고, 그러면 정말 형편없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생각의 하나 차이로 나는 이 속에서 내가 반드시 뭔가를 배워서 내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나는 꼭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는 돈에는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그냥 돈 벌고 싶은 그 자신감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나는 돈은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산하로 나오는 그 파트너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의 소비자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터미를 정말 희망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물 흐르듯이 잔잔한 고요한 물결로 그냥 시간이 흘러갈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말 뜨겁더라고요. 석세스 세미나 자리에. 원래는 500명이 넘게 참석을 하는데 1박 2일을 첫 번째로 하다 보니까 380명인가? 그렇게 참여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누구 한 사람이 나와서 스피치를 하든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러 나오든 너무나 막 열광을 하는 그런 박수와 환호로 강사를 모시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아예 올라간 사람들이 너무 환해져서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뜨겁더라고요. 여러분들 일본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네, 제가 10월 달에 갔다 와서 이 형제단이라고 복도에서 만나서 일본에 갔다 왔다고 하니까 일본 후원하기 너무 힘든데 왜 거기를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고정관념이라고 봐요. 변화하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석세스 세미나의 자리를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 파트너의 볼륨만, 내가 케어하고 있는 분들의 그 변화되는 것만 아주 작은 것을 보고 왔을 건데, 다행히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하고 나니까 정말 부럽다. 우리 라인 미팅이 이렇게 변화했으면 참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참가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참여자가 되면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만들어질 건데,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제가 저의 산하로 세미나를 가신 분이 70세가 넘은 분이 계셨거든요. 72세인가 70인가 그런데 그날 승급 스피치를 하신 분이 79세. 네, 그런데 본부장 승급식이었었어요. 79세가. 그런데 원고를 정말 그 2장을 써가지고 들고 나오셨는데, 그것도 빨간 립스틱이 잔뜩 묻어있는 밑에서 보면 정말 이 원고, 그러니까 그분의 승급 스피치를 본사 직원이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스폰서는 이분이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을 꼭 승급 스피치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본사 직원은 그분이 그동안에 해왔던 거를 알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에 나와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그 분위기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라서, 사실은 여러분들 스피치 할 때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해요. 쇼맨십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내가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되느냐.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낮게 내 생각을 낮춰놓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스피치도 이 각 팀들이 항상 연습을 하고, 우리가 스피치 하는 요령,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톤도 한 톤 올려서 이렇게 조금 더, 제가 원래 조용한 사람이잖아요. 여기 올라오면 조금 싸나워지죠. 목소리가 딱 한 톤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분의 스피치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다른 분보다 훨씬 더 길게 하기는 했는데, 물론, 그러니까 스토리 스피치처럼 이렇게 내용이 쫙 가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 스피치를 들으면서, 나 애터미 성공할 수 있어. 나 애터미 시작을 해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겠네. 저분 저렇게 한 종교는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스피치를 들으면서 한 분이 뚜껑 날아갔어요. 72세. 그래서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줌으로 이게, 이 미팅을 하는데, 끊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에요. 라고 하니까 얼른 정리를 하고, 맞아. 피부에는 잠이 보약이니까 우리 끊읍시다. 이렇게 하고 중단하게 되는 그 세미나의 하나가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거. 근데 그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석세스 세미나에 앉혀놓는다라고 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죠. 우리가 이러한 거를 아까 이 본부장님이 강의한 것처럼 준비를 해서 애터미 제품을 써봤더니 정말 좋고 정말 저렴하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신 상태에서 애터미 사업 설명은 한 번도 해준 적은 없어요. 10월 달에 가서 잠깐 회사 본사에 가서 구경하고 거기에서 잠깐 오갔던 내용, 보상 플랜은 하지 않고 회사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기,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생각을 조금 변화시켜주는 정도의 미팅을 했을 뿐이고, 그리고 제품을 정말 애용자로서 너무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 사업자가 그 역할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 심심하니까 가서 세미나 한번 축제 분위기에 참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희들이 10월 달에 가서 11월 달에 또 오니까 저를 많이 팔으라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스폰서가 오는데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세미나를 참석하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앉혀놓으니까 그분의 생각이 바뀌면서 미국으로도 멤버를 늘리고 일본은 당연히 나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애터미가 그렇게 만든 거죠.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애터미 제품이 일해준다라고 여러분들 다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애터미는 누가 일을 해준다고요? 제품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소비자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고 그 소비자를 이러한 자리를 안내를 해서 생각을 바꿔주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당당한 애터미 비즈니스를 내가 정확하게 배워서 100% 내가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두려움으로 남을 거냐고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미래를 설계해 줄 수 없는 정도의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스폰서의 준비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이 멤버들이 깔리는 생각을 상상도 한번 해보고 정말 많은 나라를 애터미를 통해서 너무나 평범한 아줌마가 조그만 가게를 운영했던 아줌마가 하루라도 가게 문을 열지 않으면 소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돈에 절절절절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그 시간과 돈과의 맞바꾸는 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어디 감히 해외에 나갈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그 얘기도 정말 꿈을 찾기 위해서 왜냐 그런 이쪽 팀들이 아직은 일본 쪽의 멤버들이 이렇게 돈이 아쉬운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항상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나면 돈에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간절함이 있어야 성공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간절함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그 간절함이 돈하고만 연결이 될까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떠한 꿈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돈 버는 거 이외에 가치 있는 애터미를 통해서 너무나 가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알게 해주면 간절함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대부분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나는 몇십 년을 살아도 돈으로부터는 자유로움을 살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절함이 없다라고 말을 할 때 정말 저는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로 어떤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꿈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함이 생긴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너무나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애용하자니 돈이 없어서 애용을 못할 정도의 그런 멤버들과 같이 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차별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애터미 제품을 애용을 했을 뿐인데 얻어가는 그 혜택을 우리 큐레이팅에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잖아요. 사용하고 계세요? 저도 항상 애프터 할 때 지금도 큐레이팅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일본에 가서도 큐레이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말로 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 세계 언어로 큐레이팅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회사에서 약속을 했어요. 저희들이 이거를 만들 때. 물론 지금 왜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홈페이지 리뉴얼이 될 때 함께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건지, 이제는 막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안 하니까 저희도 본사에다가 막 재촉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아, 진짜 이게 답인데, 이게 조금 부족해서 미국에 있는 파트너, 중국에 있는 파트너, 일본에 있는 파트너에게 이게 답일 것 같은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빨리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걸 이 데이터가 계속 쌓여야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하루에 한 명만 해도 정말 이상국 총장님이 본사에다 대놓고 야, 니네들 일 똑바로 해. 왜 이거 안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단순한 사업을 어쩌면 내가 너무나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검도 오늘 한번 해보시라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 활용하기 너무 어려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가 연습이 답이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연습을 하다 보면 몇 번 해보면 정말 아, 맞아. 이게 답이야. 라고 여러분들의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거를 내가 습득을 하면서 정말 듣는 걸로 끝나냐?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내 비즈니스하고 연결을 한번 해보느냐? 그거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라인 미팅에 있는 이 내용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반복해서 정말 나는 이 어떤 강의보다 우리 라인 미팅의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크게 많이 도움을 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이 미팅의 주관자가 되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내 파트너라고 형제 라인 없이 내 파트너가 앉아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파트너들에게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성공에 도전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꿈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게 결과로 절대 나오지 않잖아요. 아무리 준비를 한다라고 해서 오늘 본부장님이 걸러내라 그랬죠. 어떻게 걸러내야 돼요? 오늘 배운 걸 일주일 안에 사람들 만나서 해야 돼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주일 거를 그대로 다 소진을 해버리면 딱 정답 하나가 남을 거예요. 걸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사용을 하고 이거는 누구한테 어떻게 사용을 하고 누구한테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이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또 결심을 한번 해보자. 그 잔잔했던 그 물결들이 정말 환호성이 넘치는 그 열정이 일본 문화가 확 바뀌었던 건 무엇 때문일까요? 야, 애터미를 통해서 그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봉사를 하고 싶고 여행을 가고 싶고 어떤 그 보람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욕심을 가지셔야 돼. 근데 그 도구가 애터미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버린 일본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분, 네,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알고 계신 내용 목소리예요? 알고 계세요? 정말요? 너무 작아. 진짜 정말 나 애터미에서 성공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내 주변에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이웃이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더 나은 삶, 행복한 삶,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과 꿈을 공유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잡고 행복한 그런 삶을 애터미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 확신해요, 저는. 100%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열정을 가지고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오늘의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나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다짐하는 시간을 매번 일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석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쭉 했던 오늘의 이 강의를 정리를 해서요. 오늘 만약에 스케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아까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서 배달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내가 그 배달만 하는 그런 스케줄이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남겨놓고 지금까지 애터미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애터미를 진행해 왔는지 정말 너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런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나였는지 아니면 진짜로 내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오늘부터 항상 내일부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 내 남편을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항상 내일이에요, 내일. 뭐 좀 하면 내일 할게. 내일 할게. 그 새가 있대요. 내일이면 집지으리라는 새. 그 새가 집을 짓고 죽을까요? 그냥 죽을까요? 못 짓고 죽어요. 왜냐? 내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정말 여러분들의 사업에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일본 그렇게 막 대박나게 그렇게 환호성 있는 그런 결과를 나오는 그런 열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 라인 미팅을 열정으로 막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저의 바람은 딱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 정말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정말 발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5명이 갔는데 12월 24일 날 석세스를 해요.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세미나 한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석세스 세미나가 12월 24일이다. 가실 분. 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사랑해요. 전부 손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결단이 이미 끝나신 분들. 그런데 밖에 있는 분들은 아직 그게 아직 덜 됐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런 확신을 주면서 사랑하는 분들과 손잡고 이번 16일 날 석세스 세미나 양재는 표가 다 끝났지만 나비도는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 솔직히 저희 일본까지 갔잖아요. 석세스 세미나 참여하러. 더 먼데 지역에 살고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다 표가 없어. 경주에만 있어. 그러면 경주라도 갈 생각을 우리가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탓하지 말고. 왜 표가 없어요? 그때 갈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성공해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절대 없다라는 거. 그런데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말 일본도 명단 작성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또 이상구 총장님 스폰서님이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후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준비를 해서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말고 준비를 해서 가서 조금 더 동기부여를 받고 또 정확한 정보를 받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미팅이 주관이 되도록 준비를 시켜서 또 이렇게 미팅을 붙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저도 해외 라인이 생겼어요. 주렁주렁 달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행복한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글로벌 마케팅, 애터미의 비전은 글로벌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나는 해외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정말 간절하게 나도 해외 라인을 하나 형성하고 싶어요. 라고 불을 켜고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100% 나온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덕에 일본 여행 잘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 덕에 정말 이런 시간과 자유의 시간, 경제적인 자유를 함께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리는 것만큼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작지만 잠깐씩이라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다 같이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그날 오늘 12월 6일이죠. 홍미영 본부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새롭게 결단을 했다라고 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결과를 반드시 내가 1월에 세운 결과를 12월 달에 초과했어요. 계획 세운 것보다 훨씬 더 잘 됐어요. 그런 날이 꼭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들 잘 들으셨죠? 네. 오늘 유경희 총장님 그랬잖아. 환호, 열정, 내가 먼저. 자,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한 분, 일단은 제가 여기 예약은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스피치 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선택한다고 그랬는데. 빨리, 시간 없어요. 한 3명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어? 아니, 여기는 아까 저기 제품 설명했으니까 조금 이따가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오셔요. 이거 많이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종로 사랑센터에서 열심히 애터미로 꿈을 꾸고 있는 손경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을 못 자가지고 직장 생활을 되게 오래 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은 되게 불안정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제 목표였던 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제 가게도 코로나와 동시에 시작하면서 여러모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애터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스폰서분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면서 되게 궁금증이 생기게 유발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석세스 세미나를 가보고 진짜 뚜껑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하고 제 가게를 접고 본격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제품을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품에 반하고 또 애터미 기업에 너무 그 매료가 돼가지고 이거는 정말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꼭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8코어를 열심히 지금 100일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되게 동기부여도 되고 하루하루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지? 보람이 되게 생기고 오늘 말이 이렇게 안 나오지? 하여튼간 예, 감사합니다. 이 애터미를 만나서 2022년은 되게 행복했고 진짜 울고 웃으며 제 모든 열정을 다 불태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애터미로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기에 판매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자 송경님 화이팅! 송경희 사장님, 판매사 꼭 달성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에 우리 또 이렇게 아까 제품 설명을 해주신 우리 김다정 국장님이 한 말씀을 하시겠답니다. 나와주세요. 네, 제가 제품 강의도 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가장 많이 후원을 받았잖아요. 제가 스피치 안 할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벌교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서울에 다시 좀 더 세력을 확장하고자 서울에 올라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 파트너들이 지금 순천, 벌교, 광양 이런 데서 빨리 내려오라고 또 콜을 요청을 해서 내일 또 갔다가 일요일 날 올라올 계획인데요.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용실을 23년간 했어요. 근데 미용실은 제가 문을 열어야 돈을 벌 수 있는 노동 수입이고 애터미는 제가 문을 열지 않고 일을 안 해도 어느 순간 일이 끝나는 거에 정말 그거의 매력을 느껴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었고 7년 전에 홍미원 본부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계획을 짰고 실행하고 수정하고 피드백 받아서 다시 또 재도전을 정말 여러 번 한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많이들 그렇게 하셨겠지만 오해숙 팀장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너는 진짜 사람도 많이 데리고 온다.
제가 파트너감을 정말 많이 서울에 데리고 왔었거든요. 다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큐레이팅을 통해서 지금 저와 활동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또 파트너를 만들고 같이 함께 후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네. 저는 그 파트너들의 그분들의 들불이 돼서 내년 4월에 그분들 국장 목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미리 축하드릴게요. 파트너 사장님들 국장 가는 거.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 분만, 딱 한 분만. 손 들어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자, 손 조금만 올려주세요. 안 올려요? 자, 그러면, 대림센터 손 들어보세요. 대림센터.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대림센터? 구루희망센터. 양남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구로희망센터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양남입니다. 저는 이 애터미를 하기 전에 패션 사업을 했고요. 우리 그 패션 사업을 하다가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접을 시점에서 우리 신고이면서 스폰서인 그분으로부터 이 정보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업을 그냥 바로 안 했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어느 날 그 미용샵을 하는데 가니까 무슨 막 진열을 했는데 제가요 처음 고백하는데 뭐 너는 이딴 거 다단계를 하냐 이랬어요. 이 한마디가 1년 갔습니다. 그 뒤로 만나지도 않고 저를 찾지도 않았어요. 자기 무시했다고. 근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또 밥을 한번 먹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 사업 잘 되고 있어? 그래서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때 이제 오연주 본부장님이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마사지를 막 하시더라고. 근데 그 마사지 또 무시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평상시 제가 마사지를 자주 다녔어요. 사업하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랬는데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또 불러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받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연주 본부장님께서 막 무슨 동그라미 그리면서 200만 원 연금 소득 받으면 어떻겠냐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게 그거 받고는 저는 사업 안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때 본부장님이 눈치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3천만 원 나오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3천만 원 나오면 전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을 하고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내가 평상시에 먹고 쓰는 게 나만 PV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먹고 쓴 거가 나까지 올라오냐. 저는 이해 안 갑니다. 그리고 끝냈는데 그 뒤로 제가 궁금했던 거가 우리 스폰서 친구가 다단계를 하기 때문에 야 이거 다단계 빠지면 도저히 안 되겠다. 쟤를 내가 구해줘야 되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얘보다 똑똑한데 내가 가서 알아보자.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를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하냐 했더니 수원과학대교 한다고 그래서 1박 2일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다단계가 얼마나 나쁜 건지 저는 안 해봤지만 너무 TV를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맨 또 앞자리를 주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그냥 너 또 기립했어요. 기립을 하면서 도대체 다단계가 어떻게 속여먹나 보자 했는데 연구소 박사님이 나와서 연구소 기업이래요. 이건 나라가 망해야 망하지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 이걸 메모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근데 중간 유통을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박한길 회장님이 나오셔서 막 유통 별거 없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데 소비자한테 이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됐네?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그때부터 여지까지 한 번도 바뀐 적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엊그저께 정말 폭풍이 불어와도 제가 한 번도 틀린 줄 아는 게 엊그저께 축구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길 때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1시 25분에 불이 났는데 우리 그 건물이 4층 건물이에요. 근데 402호가 불이 났어요. 세를 줬는데 아가씨가 촛불 켜놓고 나가서
불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제가 조용히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남편도 잤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난리가 났는데 몰랐어요. 근데 다행히 302호 아가씨가 나갔다가 다시 와서 문을 막 두드리고 이불 맞고 도로 내려갔는데 어렴풋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창문 여니까 바깥에서 불났다고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근데 현관문을 딱 여니까 연기가 벌써 현관 앞에 다 찬 거예요. 새로 나와서. 근데 그 순간에도 저는 사실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파트너들도 나와서 사업을 하는데 애터미를 하다가 내가 죽으면 파트너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현재 후원 다니고 우리 홍명 본부장님이 지금 좀 부탁해가지고 후원도 다니고 하는데 야 이것이 깜깜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중국 분이 나한테 이제 등록을 하면서 자기 파트너가 죽었대요. 그래서 나한테 등록해달라서 물건을 써요. 근데 내가 또 죽어봐요. 그래서 그게 머리에 막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순간에도 내가 담대하다. 우리 남편은 달달달달 떨어요. 맨발로 나왔기 때문에 어머님은 담요로 씌워가지고 막 나왔대 바깥에. 그날에 엄청 막 날 못살겠는데 저는 마음이 담담해요. 아니 뭐 불났으면 또 뭐 이제 다 저기 하면 되고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냐면요. 제가 사업하면서 애터미 하면서 이런 마음이 강해졌어요. 나는 폭풍이 불어와도 태풍이 불어와도 정말 내일 이 지구가 꺼져도 애터미는 절대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다시금 들으면서 정말로 그 와중에서 불이 나서 난리 나서 지금 다 탔는데 정말 우리 구로희망센터도 원래는 정상은 못 가요. 내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어제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앞에서 진짜 국분선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나가서 강의를 했는데 근데 오늘 나왔어요. 그래. 아니 있으면 불이 난 거 어떻게 돼요?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준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하고요. 저는 지금 제가 파트너 나온 사람을 반드시 내 앞에 성공을 시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리더는 집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기절을 해가지고 불이 났는데도 정말 그 열광에 정말 축구를 하는데도 주무셨답니다. 근데 정말 그 속에서도 정말 어제도 우리가 그 구로희망센터에서 밥은 해 먹고 반찬은 싸가지고 와요. 근데 우리 이양남 사장님이 또 그 와중에도 아우 맛있는 파김치하고 그냥 호박 그 무침을 가져오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양남 사장님처럼 이 멋진 리더를 가지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끈질겨야 돼요.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말 계속해서 두드리는 대로 열릴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에이코아대로 하시고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에이코아를 꼭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즘에 그 에이코아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써야지 되는 일이 그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에이코아에 정말 꼭 내가 오늘 할 일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하루 멋진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두 성공하는 멋진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